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을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지금 대우건설이 장이 시작되면서 4%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중요관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전에 최저점을 찍었던 구간과 똑같은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전에도 요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아랫골이 길게 달고서 아랫골이 달면서 말아 올리고 장이 마무리됐었던, 그리고 상방으로서의 추세가 전환이 됐었던 구간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왜 이 구간이 깨지려고 할 때마다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냐라는 거야. 자,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도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 같은 경우 둘 다 빠지고 있죠.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외인이 또 매도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랑.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외인과 프로그램의 움직임은 어때요? 얘는 물량 받아주고 있어. 이전에는 얼마 가격 차이 나지도 않아요. 이 윗구간에서는 물량 그렇게 못 던져가지고 안 달랐더니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물량 다시 받아주고 있네. 얘네 바보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쵸. 중요한 지키겠다라는 거야. 개인들을 털어냄과 동시에 이 이상의 하락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갭이 이 장대 양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외인들이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야. 외인들이 물량 쓸어 담으면서 장대 양봉 만들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구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매물을 쌓아놓은 구간을 하나 둘 깨고 내려왔지만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움직임 어떻습니까? 중요 구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어요. 이 구간에 깨고 내려가지를 못해.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 장난 없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8%대의 공매도 비중이 잡혔고 대차가 그만큼 또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동시에 성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관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 하락을 만든 주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이 와중에 이 물량들을 담아주면서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애들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도 아니나 다를까 중요관 이탈 나오자마자 외인 프로그램 물량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얘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거 지금 우리 주주님들한테 바로 설명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매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결국에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몇 퍼센트 상승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추가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죠? 얘네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거나 상방으로서의 움직임을 만들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왜? 간단합니다. 아직 모든 물량들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이전부터 우리 주주님들께 영상 계속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 우리가 잡아볼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우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먼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 심상치 않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물량 쓸어담고 나머지 개인들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지금 공매도 대차기관 창구에서 물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하고 이 기존의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끼리 움직이고, 그렇죠? 기관도 여기 속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대우건설을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다시 여쭐게요. 누굽니까? 이 주체가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한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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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계단식 상승을 항상 보여줬어요. 근데 이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마다 누가 물량을 받아줬습니까?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한 번씩 장대 양봉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외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이후로 마지막 고점 찍고 나서 추가적인 어떠한 정말 많은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10%대의 보유 비중을 유지해주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량이 동반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나가도 조용히 나가
나가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결국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가 빠질 때 들어오는 수급이 많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들어오는 수급이 많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때 그 상승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비중을 더 담는 이 수급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 그 이후로 명확하게 상방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물량들 자체가 크지가 않고 힘이 세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해도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치고 날아가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라도 만들어 주고서 거기서 고점 잡아서 정리하는,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서 정리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라는 거야. 제 말은 안 나왔잖아요. 나온 적도 없고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건 더더욱이나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움직임들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한테 강조드렸던 포인트, 대차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물량들 하방 압력을 가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상환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비중 꽤나 많이 올라갔고 대차에 대한 비중 많이 잡혔습니다. 도합해서 190만 주. 근데 보면은 상환 물량이 180만 주. 거의 근소한 차이로 똑같이 들어오고 있죠. 원래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이 상환 물량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면은 85만 주, 그 다음에 180만 주 공매도와 대차 각각 들어와서 대략적으로 뭐 260만 주 이렇게 이 270만 주 이 하방 압력이 들어오면 여기 얼마 상환했어요? 40만 주. 이게 일반적인 움직임이야. 근데 지금 주가가 깨지고 중요구간 이탈 나오면서 얘네가 뭘 했다? 오히려 상환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애들인데 왜 브레이크를 걸어주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가 있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한테 요 포인트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해 안 되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오늘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3만 원 부근. 지금 보면 위아래로 많은 비중 실려 있죠. 근데 오늘 비중이 실리고 있는 구간은 어디죠? 전일과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24,000원, 25,000원 부근. 여기에 오늘 장 시작하면서 2%대 추가적인 비중 담기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브레이크 걸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고 이 완전히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끝나버리면 지금 남아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뭐예요? 명확하게 수익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이 고점에서 정리하고 남은 파동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량 정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리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실 보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봤던 수익률도 사실 이 뒤에서 보는 손실 때문에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들,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잡아드렸던 겁니다. 제가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한테 이때 당시에 최고점 부근, 여러분들한테 영상 또 가져오는 거 좀 지치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해당 날짜, 자 지금 보면은 28일자 그리고 29일자 이 영상들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매도하십시오. 처음으로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영상 2개씩 찍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또 찍는 이유는 뭐냐? 아직 한 파동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뭐 매도 타이밍도 못 잡고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매도할 구간 말씀드렸고 지금 매도 못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추후에 나오는 움직임 잡기 위해서. 이거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께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뭐 무조건 최고점, 무조건 뭐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률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약속 절대 못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리겠다 이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신규 진입이나 비중, 그러니까 평단 조절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도움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만 100%는 없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오차 범위를 줄일 수는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요거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인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